유시민 칼럼, 언론이 퍼뜨리는 정치적 독극물. 이거 진짜 명문인데요. 유시민 작가는 김경수와 그 일당들 있죠. 수박들을 완전히 손절했습니다. 완전히 손절했어요. 유시민 작가는 그들과 친분이 두텁죠. 하지만 이 글로 완전히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 보고 유시민 작가의 현재 스탠스. 이래서 우리가 유시민을 좋아하는 거죠. 인물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예. 끝났어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요? 여러 사람이 있더만 보니까 요새. 요 설 연휴 기간에 막 시끄러웠던 분들. 예. 근데 뭐. 근데 뭐. 저 진지하게 논평해야 돼요 그거?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진지하게 논평해야 돼요. 근데 뭐 이러잖아요. 이 김경수 얘기거든요. 김경수, 임종석, 김부겸 뭐 이런 얘기잖아요. 이전에 무슨 얘기가 왔었냐면 국민의힘에 이제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하고 다음 조기 대선하면은 뭐 인물 구도 뭐 이런 것들 막 얘기하다가 국민의힘의 인물들 얘기하다가 민주당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민주당에도 아직 인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끝. 야, 그거 끝났어. 아니 있는데 그러니까 설 연휴 때 좀 시끄러웠던 사람들 근데 뭐 근데 뭐가 나오잖아. 논할 가치도 없어. 얘기도 꺼내지도 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선에서는 얘기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선에서 저 변방의 학고 유튜버 선에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길었던 설 연휴 기간 소위 레거시 언론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윤석열 기소와 탄핵 심리가 아니라 김경수였다. 기자들은 윤석열보다 김경수한테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그의 SNS 글과 김부겸, 임종석, 김동연, 김두관 등의 발언을 연계 보도했다. 비명계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1극 체제를 비판하면서 당의 통합과 포용적 리더십을 강조한다.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은근히 거론하면서 자신이 이재명보다 나은 대안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살피지 않겠다. 그들이 민심을 모을 수 있는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여부만 가늠해 보겠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택도 없다. 민주당의 자칭타칭 대선 주자들은 22대 총선의 반명 정치인들과 비슷한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대선에 임하는 방식이 민심의 흐름과 맞지 않아서다. 언론이 좋게 보도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의 비명 대선 주자들도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평소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방해온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을 배격한다. 언론 보도를 정치적 독극물로 여긴다. 야, 그렇지. 우리는 그렇지. 정치인이 언론의 정치 보도에 현혹되면 대중의 요구를 듣지 못하게 된다. 그런 보도의 전형 하나를 가져온다. 시민들은 이걸 정치적 독극물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챈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명계 정치인들은 이런 것을 영양제로 여기는 듯하다. 조선일보 주필 양상훈은 1월 16일 칼럼에 이렇게 썼다. 제목은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이었다. 양상훈 칼럼입니다. 제목이 윤이 둘 다 없어졌으면.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분들에게서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심지어 민주당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은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권 교체로는 60%를 넘는다. 이 정권 교체론의 대부분을 이 대표가 흡수해야 맞는다. 그런데 이 대표 지지율은 35% 안팎에 갇혀 있다. 서울에선 20%대다. 전국적으로 40% 선이 뚫기 힘든 천장처럼 보인다. 이 대표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20%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다. 유권자 숫자를 대입하면 900만 명에 육박한다.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이 대표를 찍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많은 국민들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도 답이 없어. 그런데 이재명도 안 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칼럼을 가져온 것은 글의 내용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의도 때문이다. 양상훈은
너무 빤히 보여서 우스울 정도로 분명하게 속내를 노출했다. 양상훈은 이 칼럼 원고를 1월 15일에 다듬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윤석열은 이미 없어진 거나 다름없었다. 공수처는 한낮에 윤석열을 체포해 조사실에 데려갔다. 권력자 윤석열은 1월 15일에 없어졌다. 헌재의 대통령직 파면과 법원의 내란 혐의 유죄 선고는 불을 보듯 훤하다. 양상훈은 독자를 속이려고 했다. 칼럼의 제목이 정직하지 않았다. 이재명도 없어졌으면 이라고 해야 정직한 제목이다. 이 말 3초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다.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이 최소 형량이다. 후임 대통령들 가운데 누가 사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은 죽은 뒤에야 교도소를 나올 것이다. 레거시 미디어의 저널리스트들은 자기네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저널리즘 윤리를 지킨다고 말한다. 착각 아니면 거짓말이다. 양상훈은 이재명을 없애버리고 싶다. 윤석열이 이재명을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고 검찰을 동원해서 벌였던 모든 공작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그렇지 않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없다.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조만간 2심에서도 유죄가 되면 출마 반대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으로 훨씬 심각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은 공범인 이화영 이미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 역시 유죄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대장동, 백현동 사건은 규모 자체가 초대형이다. 이재명이 방탄 없이 이 재판을 다 받는다면 그의 최종 형량은 어쩌면 민주당이 윤석열이 내란죄 등으로 받기를 바라는 형량과 비슷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승복할 수 없는 국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라가 평안할 날이 있겠느냐는 걱정은 합리적이다. 야, 논리를 이렇게 전개한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의 작전이 뭔지 알겠죠? 윤석열은 잘못했어. 내란죄를 저질렀어. 윤석열은 벌 받아야 돼. 하지만 이재명은 봐봐. 이재명 봐봐. 이런데도 이재명을 찍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얘네들의 전략입니다. 양상훈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하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뽑지 말라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혼란해진다고 중도층을 협박한다. 중도층이 지지하지 않아서 이재명이 본선에서 질 것이라고 민주당 지지자를 겁준다. 이재명이 원톱이기 때문에. 김진성은 칼로, 윤석열은 법으로, 언론은 펜으로 죽이려 했지만 이재명은 죽지 않고 원톱 자리를 지켰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법정에 끌려다니면서도 민주당의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 미리 대비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윤석열의 내란을 제압했다. 김진성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은 윤석열에게도 중형을 처할 것이다. 그러나 저널리즘이라는 보호막을 쓰고 활동하는 양상훈은 이재명을 죽이는 데 실패해도 벌받을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이재명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민주당 비명계의 걸기를 선동한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을 쓰러뜨리면 최선이다. 하지만 실패해도 괜찮다. 2022년 3월 대선 때처럼 이재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효과만 내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국힘당 후보가 당선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당선시켰다. 총선에서 민주당 당원과 유권자들이 이낙연을 비롯한 반명 정치인들을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가차없이 내친 것은 그들이 양상훈 같은 언론인들이 퍼뜨린 정치적 독극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은 중도층에서도 국힘당의 모든 정치인을 압도한다. 이재명은 시장도지사, 당대표로서 능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진보와 중도 성향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 현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 이재명은 민심의 흐름을 올라탔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끝내라는 대중의 요구,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세우라는 시민의 바람을 수렴하는 정치적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이재명은 성역이 아니다. 민주당 정치인 누구든 도전할 권리가 있다. 도전자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나쁠 것이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을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이재명을 이기지 못한다. 이재명보다 더 치열하게 내란 세력과 싸워야, 이재명보다 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당내 경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낙연을 비롯한 민주당의 비명, 반명 정치인들은 윤석열과 싸우지 않고 이재명과 싸웠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 책임으로 그들을 정치 무대에서 퇴출시켰다. 민주당의 비명계 정치인들은 이낙연과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내란 세력의 언어인 사법 리스크라는 말로 이재명을 공격하고 극우 언론의 무기인 일극체제라는 말로 민주당을 비방한다.
민주당 당원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그런 행위를 언론이 제조한 정치적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옳든 틀리든 현실에서는 실패할 거란 이야기다. 비평은 때로 힘든 일이다.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인연으로 치면 이재명보다 김부겸, 김두관, 김경수, 임종석이 더 오래되었다. 나는 인생의 어느 한 구비를 그들 중 누군가와 함께 헤쳐나왔다. 이재명과는 그런 인연이 없다. 김부겸, 김두관, 김경수, 임종석의 도전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 단언하려니 마음이 편치 않다. 하지만 속에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예측을 분명히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벚꽃 대선이든 장미 대선이든 조기 대선이 열린다.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는 한 이재명은 출마할 권리가 있다.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에 하나라도 피선거권을 뺏기는 경우에는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의 내란 제압에 가장 크게 활약한 정치인이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이다. 양상훈 칼럼과 같은 정치 독극물에 중독되어 내란 세력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도전하는 정치인은 기회가 없다. 명문입니다. 정치적 독극물. 박용진이 그랬고 조응천이 그랬고 김현정의 뉴스쇼나 종편이나 이런 데서 마이크를 갖다 대주는 민주당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이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자기가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자기를 계속 찾아주고 하니 내가 유력한 정치인이구나 라는 정치적 독극물에 중독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맛이 가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들을 다 처단했습니다. 윤석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과 싸우는데 몰두했었던 그 민주당의 정치인들 우리가 다 제거했죠.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지지자들은 양상훈 칼럼과 같은 글을 정치적 독극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을 철저히 제껴낸다라는 겁니다. 이 글을 쓰면서 유시민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김경수와 친하다. 임종석하고도 더 친하다. 이재명보다 김경수, 임종석보다 더 친하다. 그래서 이런 비평을 쓰는 게 힘들다. 하지만 니들은 안 된다. 유시민이 있어 참 다행이다. 인물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예. 끝났어요. 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요? 여러 사람이 있더만 보니까 요새. 요 설 연휴 기간에 막 시끄러웠던 분들. 예. 근데 뭐. 근데 진지하게 논평해야 돼요, 그거? 아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해서 끝난 거예요. 예. 근데 뭐. 예. 김경수, 임종석, 김부겸, 김두관 안 됩니다. 예. 유시민에게 언급조차 되지 않으니 되겠습니까? 이거 논평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이러잖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경수나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겸손은 힘들다 해서 언급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 유시민이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유시민 작가 덕분에 힐링이 되잖아. 근데 지금 이제 유시민 작가가 수박들이 준동을 스물스물 하는데 니네는 안 된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나는 그들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해버려요. 거기에 김어준은 그럽시다 해버립니다. 글도 너무 잘 썼고 수박들이 이 글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변합니다. 얘네들은 안 변해요. 계속 떠들어댈 거고 그러면 또 제가 잘근잘근 씹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